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의 심각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인 비만을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비만의 원인부터 예방법,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이고 체중이 70kg이라면 70을 1.7의 제곱인 2.89로 나누어 약 24.2가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입니다. 아시아인은 체지방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BMI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BMI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의 경우 BMI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체지방률이 높은데도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률, 허리둘레, 내장지방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가장 기본적 원인은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많을 때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첫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은 고칼로리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은 음료를 자주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은 칼로리는 높지만 포만감은 적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대사를 방해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합니다. 둘째, 신체활동 감소입니다. 현대 사회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대부분이고 이동할 때도 자동차를 이용하며 여가 시간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칼로리 소비를 크게 줄이고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기초대사량까지 낮아지게 만듭니다. 셋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가 비만인 경우 자녀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은 아닙니다. 유전은 비만 가능성을 높일 뿐 결정적인 요인은 생활습관입니다. 넷째, 호르몬과 대사 문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무너뜨려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정서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음식으로 해소하여 이것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스테로이드, 당뇨병 치료제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일으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지방이 많다는 신호로 이는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여 심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둘째, 제2형 당뇨병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이 최대 8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각종 암의 위험 증가입니다. 비만은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췌장암, 식도암 등 최소 13가지 이상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호흡기 문제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횡격막을 압박하여 호흡을 어렵게 만들고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감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다섯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무릎, 엉덩이, 허리 등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는 통증과 함께 활동량을 더욱 감소시켜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섯째, 지방간과 소화기 질환입니다. 비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 담석증 등의 위험도 높입니다. 일곱째, 생식 건강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불임의 위험이 높아지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우울증, 불안장애,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비만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세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세요. 식사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하되 한 끼 분량은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체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대사를 느리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잠자리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려는 습관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목표 설정과 기록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2 내지 4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식사 일기를 쓰거나 운동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습관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체중 관리가 어렵다면 영양사, 운동 전문가,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BMI가 30 이상이거나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경우에 따라 비만 수술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환경을 바꾸세요. 집에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두고 고칼로리 간식은 사지 않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